아이오닉 5가 나와서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뭔가 올리고 있었는데 남들 하는 짓거리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할 맛이 안 나더라고. 그냥 아이오닉 5 가격표를 보니까 뭐 그냥 내내 현대가 하던 그런 짓이야. 보니까 뭐 뭘 사야 뭐가 있고 윗급에 가야지 뭐가 있는데 뭐 보니까 기본 뭐 5,500만원짜리라고 나온 롱레인지 모델 기본 옵션 보니까 산타페 3,000만원짜리랑 좀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 위에 뭐 턴 시그널이 앞에 이제 등화류가 이제 픽셀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돼 있어서 전구 하나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돼 있어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애니메이터가 뭐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게 구현이 가능해진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위에 트림 가야지 가능해지고 그리고 약간 반쯤 뒤로 누울 수 있어. 시트가 이렇게 넘어가. 저거 우리 전에 집에 있던 그 의자처럼 레이지보이처럼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긴 한데 사실 운전석이랑 동승석. 근데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제한적이고 동승석은 반쯤 누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 거기다 급정거라도 하면은 진짜 그 밑에 조수석 밑에 있는 거기로 쳐 박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수석에서 얼마나 뒤로 잘 누워있나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일단 누워있으면 안 되고 안전상 그 두 번째 누워있다고 쳐도 우리가 1년에 몇 번 누워있나 생각해보면 거의 안 누워있는단 말이지.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되게 뭐 괜찮아 보이고 혹하는 기능이긴 한데 대다수는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기능들이 생기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루프가 뭐 비전 루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보니까 뭐 강화 유리 이런 것 좀 되겠지. 근데 사실 원래는 그렇게 썬루프도 원래 되게 위험하다고 하거든. 원래는 사고 나면은 이렇게 강화 유리고 뭐가 낙하물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래서 썬루프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추천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그건 어쨌든 통짜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시야가 되게 좋을 거 아니야. 열면은 뻥 뚫린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근데 아마 패밀리카로 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근데 그거 옵션도 보니까 아래 트림에서 선택이 불가능해. 그 위에 트림에 가서 별도로 선택을 해야지만 그 비전 루프가 선택이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뭐 휠베이스가 뭐 3.2m인가? 뭐 아무튼 휠베이스가 엄청 길게 나와서 왜냐면 배터리를 가운데 깔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이렇게 가운데 전기차라서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바퀴를 달다 보니 이제 가능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퀴랑 바퀴 사이가. 그럼 이상해지지 않을까? 허리가 긴 것처럼? 아니요. 근데 뭐 어쨌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보통 승차감이나 고속주행 이런 거는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디자인 그러니까 실내가 엄청 많이 넓어지는 거죠. 실내가 거의 펠리쉐이드만큼 넓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넓다. 그 다음에 밑에 배터리가 깔렸으니까 비교적 좀 정숙성, 뭐 전기차가 갖는 그런 특징들, 뭐 그런 게 장점일 테고,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게 보니까 낮은 트림이든 높은 트림이든 다 이중 차압 유리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조용해지니까 아마 유리창만 조금 우리가 이중창으로 보완을 하면 차가 꽤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걸? 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보니까. 왜냐면은 현대차는 특징이 절대 비싼 급의 낮은 차가 위에 트림을 위협하게 놔두지 않거든. 절대. 아이오닉이나 아반떼가 절대 소나타만큼 조용하다거나 뭐 그랜저만큼 조용하다거나 절대 이런 거는 0.1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주행 감성이란 건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그래서 아이오닉 5도 아마 나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좀 비교적 조용하고 실내가 넓고 그다음 휠베이스가 넓으니까 뭐 아무튼 좌석이 넓고 뭐 그런 게 일단 장점일 것 같고 뭐 유지비는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기차가 킬로미터당 18원 정도, 하이브리드가 88원, 그다음에 그랜저 이런 게 이제 150원 킬로미터당 정도 되는 걸로 보통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하면은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간다. 10분의 1. 조금 더 안 들어간다. 그런 게 이제 주행 장점이 되고. 뭐 뻔한 얘기들이죠, 뭐. 그리고 뭐 실내가 어땠다느니, 뭐 가격표를 연구했을 때 뭐가 어떻다느니, 뭐 그런 게 뻔히 뜰 테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엄청 광고하는 게 뭐 실내에 있는 전기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차에 있는 전기를 빼서 쓸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뭐 전기선을 길게 뺀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차 근처에서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차 근처에 얼마나 자주 있느냐. 어디 놀러 갔을 때 차 옆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럴 상황은 상상이 별로 안 되거든. 물론 이제 오토 캠핑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 다들 오토 캠핑을 많이 다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기준은 나여야 되니까, 내가 이제 전기차를 샀을 때 걔네들이 좋다고 광고하는 것 중에서 뭐가 얼만큼 어떻게 장점인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간다, 뭐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 보통 차에 타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누워있으면 절대 위험한 거고, 보통 세워서 다니다가 누군가를 뭐 거기 차에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거나 그럴 때는 약간 잠깐씩 누워서 있기에 좋기는 할 텐데, 내가 앞에 타고 있고 뒤에 누가 사람이 타고 있는데 내 좌석만 뒤로 넘긴다 하면 솔직히 좀 민폐이긴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동승석을 뒤로 많이 젖히는 일은 많지는 않다, 우리 생활 패턴상. 썬루프도 잘 안 열고 다니니까. 1년에 여보 몇 번 넣는다고? 한 2번? 1년에 한두 번. 근데 사실 있어도 샀을 테고 없어도 샀을 거 아니야, 5 시리즈는. 그냥 창문을 열진 않는데 창문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 중에서 브랜드가 혁신적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는 것 중에서, 나는 이제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충전을 자주 안 한다거나, 두 번째 배터리 한번 충전을 했는데 엄청 멀리까지 간다거나, 이런 게 나는 비교적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혁신이 아니야. 이 아이오닉 5는 절대 0.1도 혁신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뭐 400km, 500km 달리는 차들은 이미 나와 있고, 그 이상 달리는 차들은 배터리의 그냥 양을 늘리는 거죠. 그냥 배터리 자체에 뭔가 기술이 바뀐다기보다는, 그래서 양만 좀 커지는 편인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막 광고해, 막 800V 막 급속 충전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나라 규격이 지금 800 급속 충전소라고 있는 데들이 400V야. 800V를 지원을 안 해요. 800V를 하는 데는 800V를 지원하는 곳은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들이 이제 아이오닉을 광고하고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스테이션이 있어. 충전 스테이션이. 거기에서는 지원을 해. 일반적인 급속 충전 그 스펙은 400V에 보니까. 그게 높게 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도 차차 하긴 할 건데, 어쨌든 800V라는 거죠. 그거를 쓸 데가 없다는 거. 일단은 쓸 데가 없고, 집에서 한다고 쳐도 아마 공사를 따로 아마 해야 될 거야. 그 정도 전압에. 첫 번째로 충전 시간은 그렇고,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길진 않은 거야. 이미 볼트도 430km 이렇게 이미 예전에 나온 거고,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전력을 꺼내서 뭐 5분도 돌릴 수 있고, 광고 보니까 런닝 머신도 돌릴 수가 있대. 아, 그렇지. 거기서 설마 가지고 가서 런닝 머신 타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정말 놀라운 기술인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예를 들면 내가 캠핑장 가서 5분을 돌리고 싶어. 배터리 사면 돼. 다만 이제 얼만큼 전자레인지를 돌릴 것이냐라는 그런 게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니까 한 200만원 아래 정도로 해서 캠핑용 배터리들을 팔더라고. 보니까 뭐 몇 와트씩 이런 식으로 이미 팔고 있는 거야. 전기차를 가지고 캠핑을 가서 뭘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그 차를 가져가서 바로 경기도에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집 옆에 있는 건 아니야. 30km 지점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충전을 해서, 가지고 그 차를 가져가서 그 차에 있는 전력을 끌어서 썼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씩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돌아갈 걱정이 되겠지. 그럼 그 캠핑장에 충전소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그 차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잖아. 요즘 오토 캠핑이든 뭐든 뭐 사설 캠핑장들은 전기 설치되어 있는 데 많잖아요. 그래갖고 뭐 전기 담요도 꽂아서 쓰고 뭐도 쓰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나는 되게 시간 낭비고 스트레스일 것 같다. 누나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 너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당근에다 좀 팔아라. 근데 난 그 얘기 하지. 누나, 나는 솔직히 팔고는 싶은데
내가 그거 어떤 물건이 필요 없는지 고민해서 팔지 고민하는 게 나는 그게 싫다. 이게 왜 필요 없고 이게 왜 필요 없으니까 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걸 팔아야겠다. 이걸 남겨야겠다. 이걸 남겨야 되잖아. 혹은 이걸 없애야 되잖아. 없애야 된다면 정말 걔는 사악한 존재여야 돼. 나한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게 너무나도 당위적으로 너무나도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가 되게 뭘 못 버리는구나. 내가 잘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는 그거야. 카메라도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꼭 처분을 할까 말까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 내가 왜 그 고민을 해야 돼? 난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쉬자. 다른 거 하자. 그냥 놀자. 그리고 있으면 어차피 한 번씩은 쓰더라. 1년에 한 번은. 이 정도만 있어도 나는 갖고 있겠다. 그런 주의인 거지. 그래서 누나한테, 그랬더니 누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야, 네가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고민까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겠구나. 누나 친절하시네. 나도 별 생각 없었는데 당근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이제 들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고민하고 싶진 않다. 사는 것도 고민할 수 있는데 파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 이거 없애야겠다. 그냥 갖고 있을게. 급한 거 아니니까 내가 진짜 필요 없으면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한 5년 10년 지나면 아예 팔 수 없는 물건이 돼버려. 아이폰 OS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고하는 기능들 중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밖에서 전기가 쓰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있는 차에 괜찮은 배터리를,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고 사는 게 차를 사는 것보다 사실 훨씬 현실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중복 투자가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록을, 그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작년에 그 설치된 충전기 있잖아. 충전소 말고 충전기들 중에서 절반이 비공영이래. 비공영. 그러니까 개인 집에 있거나. 이번에 아이오닉 5가 25,000대 예약이 됐고, 전체 전기차 판매를 올해에만 12만 대인가 이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7만 대가 세단이고 어쩌고 한데, 예를 들면 25,000대 아이오닉이 전부 다 개인들이 사간 건 아닐 거야. 작년에도 이미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기 대수가 자동차가 늘어나기 전에 기계 하나당 자동차 2대인가 그랬어, 대수가.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서 앞으로 올해 연말이면은 6대당 1대래. 자동차 6대당 충전기 1대래. 개수로 절대적으로 나눠보면. 근데 3일에 한 번 충전한다 치면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또 개선법이 달라지긴 할 텐데, 도심에는 많을 것이고, 비교적. 어디는 시골에는 듬성듬성 있는 대신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걸 또 유휴율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어디는 많이 돌아가고, 충전소가. 어디는 충전소가 많이 안 돌아가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많이 안 돌아가면 왜? 근데 우리가 많이 안 돌아가면 왜? 그러니까 이 충전기가 어쨌든 여기서는 좀 놀고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놀고 있고 여기는 부족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랑 협의해서 연말까지 충전 대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충전소 개수 자체는 전기차가 기름 주유소를 개수를 넘어섰대. 근데 또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차이 나지. 기름은 한 8개 정도 있다고 치고 계속 꼽고 5분 만에 끝나고 5분 만에 끝나고 가고 하는데, 전기차는 절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개수가 기름차 충전소 주유소 개수를 넘어섰다라고 그냥 발표하는 거는 그다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통계인 것 같고.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대략? 급하게 충전을 할지, 자기가 앵꼬 났을 때 아마 자기 주행거리 정도만 충전한다 치면, 아마 내가 자기 나름이겠지만 앵꼬까지는 아니더라도, 앵꼬까지는 놔두면 안 돼. 위험하니까. 배터리가 앵꼬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그 자동차 내에서 보통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해서 자기가 풀차지. 그러니까 풀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분 정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거기서 또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충전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고 가느냐, 그건 이제 상황 따라 다르겠지. 30분도 엄청 긴 거잖아.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여유롭게, 오늘 전기차니까 내 차는 오늘, 전기차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한 30-40분 충전하고 가자.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애들하고 놀러 갔는데. 그래서 난 일단 충전소도 문제이긴 한데, 충전소가 있다 한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시간에, 우리 단지만 해도 지하에 없잖아. 있기는 한데 다른 차들 대기 때문에.
그럼 전화해서 빼주세요 하면 그 빼주겠냐고. 안 빼줘. 아예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가 아닌데 거기 위치하면 불법입니다. 뭐 장애인 차량처럼 뭐 벌금 부과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게 전기차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 그리고 충전을 다 됐는데 충전 다 내면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규정할 거냐고. 그럼 전기차라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하는 데다가 2박 3일 4박 5일 계속 대놔도 되나?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충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내가 됐는데 여보가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언제 뭐 어디서 무엇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가 강원도 우리 양양에 놀러 갔는데 배터리가 이제 충전을 꼭 해야 돼. 근데 갑자기 다른 차가 돼 있어. 또 기다려요. 언제 올 줄 아냐고. 내가 차에다가 CCTV 달아놓을 수도 없고. 그럼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 내가 갔더니 하필이면 또 다른 차가 또 충전하고 있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기름값을 1년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아낀다 한들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걸 생각을 하면, 근데 앞으로 점점 많이 설치할 거다.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죠. 뭐 나중에 생길 걸 감안하고 사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 굳이 지금? 굳이 지금 뭐하러 사나? 내가 자동차 때문에, 전기차 충전 때문에 단 하루에 20분만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우리 아파트는 이제 지정 주차인데 다른 사람 누가 되면은 극 분노하잖아. 극히 분노한단 말이지. 감히 내 자리에 당신이 됐다. 나의 생활 패턴을 그 사람이 깨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양양 엑소더스 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돌다가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네 하고 양양 엑소더스에 나섰는데 고속도로에 올랐는데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눈이 와서 갑자기 멈췄다. 근데 10시간 동안 묶였다. 그때 진짜 10시간 동안 묶였대. 10시간 가까이 묶인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만약에 차를 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방전돼 있어. 그럼 어떡해. 아무튼 뭐 이래저래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가까스로 휴게소까지 갔어. 휴게소까지 갔는데 이제 차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충전기가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는데 차가 한 20대야. 한 30대야. 근데 한 대당 막 2시간씩 기다려. 한 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리 달려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내가 미리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구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야다. 라떼는 하고 싶지 않다. 그치? 나 때는 야 충전하기 진짜 어려웠어. 야 아우 진짜 나 때는 충전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5년 뒤에 있던 사람들은 뭐 LTE급으로 충전하고 여기저기 충전할 때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충전할 때가 많고, 근데 그게 쉽게 올까? 왜냐면 지금 일반적인 차들도 주차난이 심한데 도심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차들 다 밀어내고 그러면은 전기차들한테만 이렇게 딱 준다? 그게 과연 쉽게 올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절반은 비공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사람, 설치된 주차 대출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프라이빗하게 충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는 거지. 그 전기차 충전 시설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충전하지 못하면서 전기차를 사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반 가까이가 비공용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굳이 그런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 진짜 어리석다. 그렇게 돈을 몇 천만 원 쓰는 사람들이 절대 어리석지 않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기들은 그럴 것 같아요. 거기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 이사 가서 설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노년에는 좀 한가한 데로 이사 가서 거기에 차고도 두고 차고에 전기 충전기도 놓고 하면은 그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엄청 자랑하고 그런 것들, 아이오닉 5 발표하면서 것들 중에서 진짜
뭐 와닿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침착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 주행거리 거의 그대로고 달라질 게 없고, 두 번째 충전시설, 뭐 800V 급속 충전을 자랑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급속 충전 그 기기 자체가 400V다. 그래서 800V를 지원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냥 현대에서 막 뭐 수백 수천 군데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부에 이제 건설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800V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스펙을 갖추려면은 또 관계 부처 및 뭐 안전, 그다음에 업체, 뭐 관련 협력사 이런 게 다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이것까지 다 하려면은 아마 시간이 장난 아니고 오래 걸릴 거고, 그게 또 많아지려면 또 엄청 많이 걸릴 거고. 난 또 걱정되는 게, 그렇게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면 화재는 어떻게 하나? 저희 그러니까 니로 막 불타던데 빨리 찾아서 스프링클러 끄고 뭐 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거 만약에 안 되고 큰 불로 번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충전소 시설? 자동차 브랜드? 배터리 회사?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 한 번은 날 것 같은데. 세 번째, 전기를 끌어다가 뭐 차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 말했다시피 지금이라도 내연기관 차에 배터리 사서 실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남은 거는 뭐 디자인, 그다음에 뭐 브랜드 가치,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거야 별로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막 벅찬 가슴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3천 후반이 되든 뭐 4천 후반이 되든지 간에 뭐 충전시설 찾아다니고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뭐 중간에 곤란한 상황이 온다거나, 앞으로 여행 가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충전시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중간에 가서 차를 찾으러 가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별로 원하진 않는다. 그런 거 감수하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분들이야 뭐 사면 되겠죠. 이야기 길게 했는데, 예전에 이제 뭐 가격표 분석이라든지 뭐 장단점 이런 거 적어 보려다가 그냥 부질없는 짓거리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둔 것들 그냥 이야기 해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